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주 형산각의 북쪽 지역인 형곡면 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록 불교 유적지의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경주 내에서는 역사와 전설이 있는 곳이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갈 곳은 불교 유적의 어떤가는 유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국보 제39호로 지정된 나월리 5층 석탑입니다. 이곳 나월리 5층 석탑이 있는 절터가 언제 창건되어 폐사가 되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아 모르거니와 심지어 절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바로는 신라 헌덕왕 시기에 만든 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월리 5층 석탑이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탑의 재질이 유난히 흰색을 띠고 있어 나원백탑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월리 5층 석탑의 이름이 기니 특징을 살려 짧게 그냥 나원백탑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신라 3기 8괴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라의 3기 8괴는 3가지 보물과 8가지 괴상한 풍경을 말하는데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3기는 금척, 옥적, 화주를 말하는데 금척은 박혁거세가 가지고 있던 자로,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자로 사람을 재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묻고 주변에 여러 개의 물음을 만들어 숨겨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또한 조선시대 이성계가 꿈에서 신인에게 금척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정도전이 그 상황을 노래로 만들어서 현재 몽금척이라는 궁중음악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적인데 아마도 만파 식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가문사지 석탑에 대해 설명했을 때 이야기한 신라 전설에 나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대나무 피리입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을 없애고 평안하게 하는 피리로서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화주는 불을 일으키는 구슬을 의미하는데 선덕 여왕이 가졌다는 구슬입니다. 햇볕에 비추면 솜이 불이 붙는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 돋보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화주는 분황사에서 발견되었는데 모전석탑에서 발견된 7세기경 신라시대의 수정 돋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가지 괴상한 풍경인 8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괴는 금장 나간, 계림 황엽, 나원 백탑, 압지 부평, 백률 송순, 남산 부석, 불굴 영지 이상 8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방마다 팔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양 팔경, 관동 팔경 등으로 이름을 지어 이런 것이 관광 상품화 되어 있는데 신라시대도 그런 홍보용 문구를 사용했나 봅니다. 그러면 팔경이 아닌 팔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장 나간입니다. 금장은 서천과 북천이 합치는 곳으로 임금이 놀던 금장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절 혹은 건물의 이름인 금장을 따서 금장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경주 형산강을 끼고 우뚝 솟은 암벽 금장대는 예로부터 기러기도 쉬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김동리의 단편소설인 무녀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유명한데 무녀가 강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곳으로 표현된 곳입니다. 신라시대 자비왕 때 우라라는 기생이 왕과 연회를 즐기던 도중 실수로 빠져 죽었다는 설을 비롯해 몇 가지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에 예기라는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단오절에 친구들과 금장대에 메어둔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설에 의해서인지 매년 이곳에는 익사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계림 황엽임입니다. 계림의 나뭇잎이 움이 트면서 붉은색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계림의 풍경을 뜻합니다. 계림숲은 가을이 아닌 여름에도 잎사귀가 누렇게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의 숲은 항상 황엽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신라 때 여름에도 단풍이 진다는 것을 보고 최치원이 고려 왕건에게 신라 말에 공령청송이라는 말과 함께 쓰인 신라가 쇠퇴하고 고려가 일어날 것이라는 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답사지 나원백탑입니다. 나원백탑은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압지부평입니다. 압지부평은 안압지에 부평초가 무더기로 떠다니는데 뿌리가 땅에 닿지 않은 채 바람에 밀려다니는 모양이 장대하면서도 훌륭하고 위험 있는 광경으로 보여서 지정한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백률송순입니다. 소나무에는 순이 돋아나지 않는데 백률사에 있는 소나무는 가지를 치면 거기서 새순이 난다는 기이한 풍경을 말합니다. 재래종 소나무에는 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차돈의 순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려버린 소나무 가지가 다시 난다는 것은 이차돈 설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차돈의 이야기는 올해 초 경주 답사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천도사입니다. 도사가 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의미합니다. 문천의 모래가 너무나 부드러워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만 모래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천은 남천이라고도 하라는데 경주 남천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천년이라는 세월을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현재는 월정교 밑으로 세월의 이야기를 모두 안고 겸허히 흐르고 있는 개천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산부석입니다. 버선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버선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산의 국사골에 있으며 큰 바위 위에 또 한 개의 바위가 얹혀 있습니다. 실을 넣어 당겨보면 바위가 공중에 뜬 채로 있기 때문에 실이 빠져나온다는 속설이 나온 곳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불굴영지입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얽혀있는 영지에는 날이 밝으면
불국사의 전경이 물에 비친다고 합니다. 다보탑만이 보이고 석가탑은 비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굴영지는 다음에 불국사 편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신라 3기 8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원백탑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원백탑의 재질은 순백의 화강암입니다. 석굴암 본존물도 화강암 재질인데 약간의 누런 빛이 스며 있으나 이 나원백탑은 보기만 해도 순백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서 5층 석탑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저번에 장항리 5층 석탑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 나월리에는 주변에 지질학적인 연유로 탑을 만들 만한 화강암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석탑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곳에서 탑의 재료들을 옮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 더 흥미로운 것은 재료들이 바로 탑을 쌓을 수 있게 다듬어진 채로 절까지 온 것이 아니라 굳이 원석 상태로 절로 옮긴 뒤 다듬고 조각하여 쌓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어째서 탑 하나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들였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면서까지 석탑을 조성한 것을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 있었을 것인데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현재로선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나원백탑의 정성스런 조성에 하늘의 간복이 있어서인지 1000년의 시간이 지나 석탑에 안치된 사리 장엄구를 노린 도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다행스럽게도 1995년 11월부터 9개월간 진행된 탑의 해체 및 수리 과정에서 탑에 모셔진 경주 나월리 5층 석탑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리함 안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불상과 3층 공양탑 1기, 9층 공양탑 3기, 사리 15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한지의 먹으로 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일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불국사 3층 석탑 사리 장엄구에서 발견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쇄되었다고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원백탑의 규모와 크기는 감원사지 3층 석탑, 고선사지 3층 석탑의 다음가는 큼지막한 석탑입니다. 상하층으로 된 2단 기단 위에 5층 몸체를 만들었는데 1층의 몸체는 다른 4개의 층들과는 다르게 거대하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조화로워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나월리 5층 석탑은 현존하는 절대 다수의 탑들과 마찬가지로 탑의 머리 장식은 사라지고 없지만 머리 장식의 받침과 머리 장식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찰주가 부러지긴 했어도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 각 지붕돌의 모서리 끄트머리에는 풍경을 달아 놓으실 듯한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만약 온전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흔들리며 울리는 풍경 소리가 이곳 나월리에 부처님 말씀과 함께 잔잔하게 울려 퍼졌을 듯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탑의 기단과 1층의 몸체, 1, 2층의 지붕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돌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 황복사지 3층 석탑처럼 7, 8세기에 들어서 변화하는 신라의 석탑 조성 양식을 반영한 듯한데 석탑의 변화 시기에 맞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 나월리 5층 석탑, 나원백탑은 그 자체, 순백의 아름다움 등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고 경주 인근의 석탑 중에서는 경주 장항리 서 5층 석탑 외에는 유일한 5층 석탑이라는 점, 석탑 연구에 있어서 특수하며 독특한 개성을 유지한 점 등으로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이 인정받아 일찍이 1962년에 국보 제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원백탑, 나월리 5층 석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